헬스장 처음 왔는데 이거 몇 분 타야 돼요? 초보자분들 몇 킬로로 시작하시나요? 이 원판이 뭐 10킬로, 뭐 작게는 5킬로. 네? 손바닥이.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양손 다 됐네.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 맞이를 해서 완전 쌩 초보, 헬스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번 헬스 영상이 너무너무 반응이 좋기도 했고, 그 루틴대로 하고 싶은데 하루에 그걸 다 몰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완전 초보자분들이 요거 영상만 따라 하시면은 딱 하루 운동이 끝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오랫동안 제 수업을 맡아주셨던 효원쌤과 오늘 또 영상 같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레시핏에서 트레이너 하고 있는 이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할 건지, 우리 어떤 루틴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해야 될 게 먼저 근력 운동 5가지에서 많이 하면 6가지 정도 진행할 거고요. 유산소 운동 4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진행을 하는 루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초보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 뭐 입고 가야 되나요? 뭐 들고 가야 되나요? 잖아요. 간단하게 준비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운동복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헬스장에 있는 거 입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헐렁헐렁한 박스티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입으시면 되고, 레깅스나 반바지 이런 거 챙겨서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비추드리는 거는 완전 두꺼운 재질의 트레이닝 팬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더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가벼운 레깅스라든지 반바지 이런 종류들 입고 헬스장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을 하나 챙겨 오셔야 되는데 실내용 운동화를 하나 챙겨 오시면 좋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실내용 운동화를 따로 하나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운동화들 중에서 세탁을 한번 하시던가, 준비가 안 됐다 하시면은 최대한 이렇게 밑창이라도 한번 닦아서 실내용 운동화를 하나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물통인데요. 운동을 하시다 보면 목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물통이 없으면 계속 정수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굴러다니는, 아니면은 500원짜리 생수라도 하나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줄 건데요. 이제 운동 전에는 항상 관절을 풀어주면 좋은데, 많이 하는 게 저번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손목 발목을 많이 이렇게 돌려주면서 먼저 풀어주고요. 왼쪽 발목 돌렸으면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렸다가 쭉 펴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스쿼트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골반 넓이 V자 형태로 만든 상태로 손으로 발끝을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펴는 겁니다. 폈다가 구부리고, 햄스트링에 많이 당기면서 무릎도 풀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스쿼트랑 동일하게 무릎이 모이면 안 되겠죠. 필 수 있는 데까지만 피면 됩니다. 다리 풀었으니까 우리 어깨 풀어줄 건데, 어깨 저번 시간 이렇게 돌리면서 풀었죠. 뒤로 10번 이렇게 풀어주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팔 직각 만든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손바닥 위로 가끔 해서 주먹 줍니다. 옆구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열어주는 거예요. 딱 붙인 상태에서 최대한 열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하나, 둘, 얘만, 어깨 관절만 쓰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더 내가 더 딥하게 더 풀고 싶다 그러면 밴드를 잡고 이렇게 밴드를 늘려주면서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팔꿈치 어깨 높이 맞춰놓고 팔 직각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렸다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동작들은 몇 번을 하면 좋나요? 10개씩 한 사이클 돌고 한 번 더 2세트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관절 군데군데 조금씩 풀어봤으니까 이제 진짜 운동하러 갑시다. 처음 운동해야 될 거는 덤벨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이고요.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깨 운동하면 보통 어깨가 넓어진다는데 오히려 어깨 라인을 더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덤벨 숄더 프레스는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머신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깨를 더 강하게 수축시켜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덤벨을 많이 다루다 보면은 머신 자체가 훨씬 더 쉬워지게 느껴질 겁니다. 보통 헬스장 가면 이렇게 인클라인 벤치가 다 있어요. 이 인클라인 벤치 같은 경우는 직각에서 살짝만 누워진 정도, 딱 이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서 세팅을 먼저 해주면 좋습니다. 덤벨을 잡을 때 중앙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프레스라는 운동할 때는 중앙을 잡기보다는 엄지, 검지에 가깝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너무 중앙을 잡게 되면 덤벨이 이 수평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엄지, 검지에 살짝 가깝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흉곽을 들어줍니다. 흉곽을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살짝 뜰 거예요. 허리를 내가 띄운다기보단 가슴을 들었기 때문에 허리가 띄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덤벨을 귀 옆에다가 살짝 위치시켜 놓을게요. 옆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손목이랑 팔꿈치가 수직이 되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쵸, 살짝 앞에.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깨 나갑니다. 그냥 수직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그대로 흉곽을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그냥 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덤벨을 억지로 모으려고 해요. 근육을 쓰기보다는 관절을 통해서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수직으로 밀어준다. 그대로 천천히 수직으로 받았다가 수직으로 밀어주고 천천히 뒤까지 내렸다가 그대로 둘, 하나만 더 쭉 올려줍니다. 이제 올릴 때 여기서 어깨 으쓱하면서 올라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승모근만 쓰는 거죠. 어깨는 눌러놓고 팔만 위로 핀다. 어깨를 누른다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가만히 쓴 상태에서 주먹 쥐죠. 주먹으로 바닥을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주 살짝만 주먹으로 바닥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러면 자연스레 뭔가 어깨가 내려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냥 우리 편하게 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주먹 쥐고 그렇죠. 보통 어디까지 내리냐 이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귀 옆까지만 내리면 좋아요. 어깨 운동은 항상 올렸다가 딱 덤벨이 귀 옆에 온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돼요. 너무 많이 내리거나 너무 덜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딱 귀 옆까지만. 안 좋은 자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올렸다가 내릴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러면 이제 안 좋은 자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쵸? 팔꿈치가 뒤를 보듯이. 이거는 초보자분들이 몇 킬로로 시작하시나요? 가벼운 걸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 어느 정도 궤적이 연습이 됐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무게를 조금 올리면 좋은데 대부분 저는 2kg로 먼저 연습하다가 내가 잘한다 싶으면은 4kg에서 6kg까지 올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덤벨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작은 무게로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궤적을 내가 통제하기 쉽다 보니까 너무 막 마구잡이로 막 앞뒤로 막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적이 바로 잡히면은 무게를 올려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제 케이블 푸시다운이라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삼두 운동. 삼두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팔이 이렇게 있으면은 팔을 들었을 때 흔들거리는 살 있죠? 그쪽 부분을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살들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출렁거리긴 하지만 근력이 지방을 조금 더 뭔가 잡아주는 느낌? 좀 잡아주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은 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서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제일 위쪽에다가 올려주시고 이제 케이블 푸시다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오늘은 이거 쓰진 않을 겁니다. 빼서 로프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요거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가까이 붙진 않는 게 좋아요. 가까이 붙게 되면은 운동하는 와중에 이 무게추가 바닥에 닿아서 근육의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발자국만 가면 좋아요. 하나, 둘.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립 위치는 딱 여기 맞게끔 제일 끝에를 잡아주면 좋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뭔가 플라스틱 하나 있죠, 공처럼. 거기다가 손다리 딱 얹어지게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뒤로 툭 빼주시고 무릎 살짝 구부립니다. 살짝 숙인 상태, 이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요. 이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옆구리 살짝 앞쪽으로 가져올 거예요. 스톱. 그리고 팔꿈치가 뒤쪽으로 와볼까요? 뒤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얘가 살짝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지 팔꿈치를 쫙 펴기가 좋아요. 그대로 구부려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꿈치 관절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 관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대로 구부렸다가 지금 보면 어깨 가만히 있죠? 팔꿈치만 쓰고 있죠? 그렇죠.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건 팔꿈치 관절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위치에 대한 변함도 별로 없죠. 고정되어 있고 관절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위치도 그대로. 요게 제일 좋은 자세고요. 안 좋은 자세는 어깨를 쓰면서 올라가 볼까요? 이 어깨 관절을 내가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안 좋은 자세. 구부렸다가 팔꿈치를 최대한 펴주는 거예요. 이때 팔꿈치를 다 안 피는 분들이 계신데 팔꿈치 다 안 피면 3대 수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팔꿈치는 최대한 쭉 펴주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10kg를 버티고 있었더니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번에는 롱풀이라는 운동을 할 건데요. 롱풀은 이제 등 운동. 대부분 이제 우리가 손이 항상 앞으로 많이 가 있죠. 회원님들 항상 오시면 거의 10명이 다 어깨가 말려 있어요. 어깨가 말려 있는 이유가 사무직인 분들도 많고 등의 힘이 당연히 그만큼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럼 점점 내가 몸이 앞으로 말려가기 때문에 등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펴주고 등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 훨씬 더 등 라인도 많이 이뻐지고 특히 현대인 분들이 많이 하면 좋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등 운동을 해서 넓어지는 걸 여성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나 등이 넓어져야 몸매 라인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어깨나 등 라인이 위에서 받쳐줘야 허리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고 엉덩이가 볼륨감이 있어 보이면서 몸매 라인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등이 넓어진다는데 사실 무게를 그렇게 내가 많이 드는 게 아닌 이상 쉽진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넓어질 걱정을 벌써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일단 먼저 하시고 그건 나중에 걱정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
세팅을 한번 해볼 건데 발판에 바로 올렸을 때 지금은 발끝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안으로 밑으로 넣어서 발판에 발이 다 닿게끔 세팅해주면 좋고요. 무릎은 너무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또 너무 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릎이 살짝만 구부러지게끔 만들어주는데 무릎을 너무 구부리게 되면 몸이 딸려가요. 무게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 범위도 나오지 않아요. 네, 너무 좁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 발판을 누르는 힘을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허리는 당연히 쭉 펴서 척추 중립을 맞춰주시고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허리를 펴놨잖아요. 잡을 때 허리를 다시 말아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허리 핀 거 유지하면서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몸을 다시 세워줍니다. 스톱. 대부분 요거 잡을 때 밑에 잡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중간 잡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쪽을 잡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안 되고 딱 이렇게 끝에 맞춰지게끔. 롱풀이나 머신 자체가 대부분 밑에서 위로 살짝씩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잡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를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를 잡아서 어깨가 잘 안 올라가게끔 좀 더 수평으로 당기기 좋게 제일 위쪽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뽑고 나서 한 번 더 흉곽 가슴을 살짝 들고 어깨를 살짝 낮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 쪽으로 당겨주면 좋아요. 쭉 당겼을 때 어깨랑 날개뼈가 넘어가게끔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 날개뼈 넘어가게끔 만들어주고 내 손을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면 늘려줍니다. 다시 당기면서 넘겨주고 상체 움직임은 조금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쭉 늘렸다가 다시 넘겨주시고 혼자 할 때 지적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펴서 당겨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당긴다는 게 허리를 아마 제낀다는 그런 건데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깨랑 날개뼈가 모아졌다 라고 생각되면 더 안 당겨도 돼요. 다시 그대로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날개뼈 사이에 지폐가 있다 생각하고 그 지폐를 내가 날개뼈로 꼬집는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딱 그 정도까지만 당겨도 충분합니다. 이제 안 좋은 자세는 허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말면서 갔다가 또 허리 제껴버리고 허리 말면서 갔다가 제껴버리고 이러면 이제 허리가 나갑니다. 아예. 운동보다는 약간 노동에 좀 가까워져요. 저는 이제 로우 머신들 같은 경우는 15개 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특히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좋다 보니까 4세트 정도에서 많이 하면 6세트까지 하면 좋습니다. 초보자분들 몇 킬로로 시작하시나요? 이 롱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엔 5kg로 시작을 해요. 5kg로 먼저 자세를 잡고 자세가 잘 잡히는 것 같다 그러면 10kg까지 늘려보면 좋습니다. 저희 운동할 거는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좀 다른 운동인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어서 약간 좀 더 등도 좀 많이 사용할 때면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이제 힙이라든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을 많이 운동을 하는 건데요. 허벅지 뒤쪽을 타겟을 할 거다. 그러면은 발은 골반 넓이 11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고요. 일단 덤벨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할 겁니다. 손은 그냥 앞에 두고 일반적인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갔다면 스티프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데 누군가 내 골반을 잡고 뒤에서 당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옆에서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 엉덩이를 쭉 빼주는 건데요. 이때 약간 앞꿈치가 뜨려고 하는데 뜨지 않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다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앞꿈치가 뜨지 않게 뒤로 골반을 쭉 보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가 항상 중립, 허리가 말린다든가 뭐 어깨가 말린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많이 신경을 써주면 좋고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분들 같은 경우 많이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햄스트링, 허벅지 쪽이 되게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스티프 데드는 그걸 좀 늘려주는 동작이기도 하고 뒤태 라인이라든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스티프 데드를 하면은 뒤에서 봤을 때 하체 뒷라인이 예뻐진다고 그렇죠. 보면 이제 되는 엉덩이 거죠? 운동도 되고 이제 뒤쪽 라인을 좀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 덤벨을 들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게가 몸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무게가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허리에 데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허벅지를 살짝 스치면서 내려가면 좋고요. 누군가 골반을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다가 뭔가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느낌이 들면 그대로 골반 앞으로 넣어주면서 끝까지 일어나 줍니다. 이때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골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상체를 들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허리에 안 좋은 힘이 가기 때문에 항상 스티프 데드리프트 할 때는 내가 골반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골반을 뒤로 빼면서 갔다가 골반을 강하게 넣어줍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척추의 중립이라 했죠. 근데 이제 허리를 못 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허리를 만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내려가면 당연히 허리 쪽에 데미지를 많이 받겠죠.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어날 때는 골반 넣어주면서 스티프 데드가 햄스트링이랑 힙, 둔근을 많이 활용한다는데 요거는 발 위치를 보면 좋아요. 발을 11자로 이렇게 맞추면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을 타겟할 수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엉덩이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 발을 약간 V자 형태로 그냥 딱 골반 넓이에서 발만 열어주면 좋아요. 대신 여기서 발이 열린 만큼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무릎 자체가 안으로 모이게 되면 당연히 무릎에 힘이 많이 갈 수 있어서 무릎은 항상 내 발끝이랑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자면은 골반 뒤로 빼면서 누가 상체를 눌러버린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갔다가 골반 넣어주고
시선 어디도 되나요? 시선은 그냥 내가 딱 척추를 고정시켜놓고 그대로 움직이면 좋아요. 안 좋은 자세는 고개를 너무 들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고개를 너무 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목에 힘이 많이 갈 수 있어서 바닥을 보면서 유지하면서 그쵸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고, 안 좋은 시선은 고개를 들면서 가볼게요. 많이 보면 이렇게 고개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경우. 개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개를 추천드려요. 아직은 이 동작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동작을 좀 더 잘하고 싶다면 결국에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덤벨을 2개 들었지만 만약에 덤벨 2개 들기 너무 무겁다 그러면은 덤벨 하나 내려놓고 하나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두고 진행하면 좋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 몇 킬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12개에서 20개를 했을 때 살짝 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무게가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처음 왔을 때 몇 킬로 들어보라고 하세요? 2kg, 2kg. 만약 2kg씩 들었는데 할만하다. 그러면 무게를 올리면 좋습니다. 차츰차츰 나의 근력을 확인해보면서 올리면 좋네요. 나한테 맞는 무게를 계속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럼 이번 운동은 레그 컬이라고 해서 똑같은 햄스트링 운동인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스티프 데드처럼 이제 늘릴 수도 있고요. 레그 컬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다리를 뒤로 접어서 수축을 좀 강하게 시켜놓을 수 있는데, 엎드려서 하는 동작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 무릎의 위치를 먼저 맞춰줘야 돼요. 머신들이 움직이는 회전축인데 이 회전축에다가 항상 무릎의 위치를 맞춰주면 좋습니다. 머신 회전축 이쪽 있죠?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무릎이 있게끔, 회전축을 일직선으로 쭉 따라갔을 때 무릎이 같이 있게끔 맞춰주면 좋습니다. 발목 패드를 조절할 건데요. 아킬레스건에다가 발목이 위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머신을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는 항상 꼭 잡아주시면 좋고요. 손잡이를 안 잡게 되면 상체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줍니다. 피게 되면 당연히 종아리 힘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아리가 늘어나는 반대 방향으로 발끝을 당겨주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접었다가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는데, 무릎은 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허리에 힘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에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항상 이 패드에 몸이 다 붙어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척추의 중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지금처럼 척추 중립 맞춰놓고 모양에 따라서 몸이 딱 밀착이 될 수 있게끔 몸에 맞게 이렇게 밀착을 시켜놓으면 좋습니다. 안 좋은 예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올린 상태에서 지금 발끝 잘 당겨놨죠? 발끝이 이렇게 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 힘이 너무 많이 가요. 얘를 당겨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 대부분 손잡이를 그냥 얹어놓기만 하고 꽉 잡지 않아요. 얹어놓기만 하게 되면 상체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서 손잡이는 꽉 잡아서 몸통, 상체가 딱 고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요거 이제 무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12개에서 20개를 한다는 가정했을 때 20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할만해. 그러면 무게를 올리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무게를 올리다가 8개, 6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아직은 무거운 무게이다 보니까 그때는 무게를 낮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개만 해도 괜찮죠? 그렇죠. 근데 15개를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하죠. 할만하다. 그러면 무게를 올려야죠. 무게 같은 경우는 저는 10kg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5kg는 너무 가벼워요. 5kg는 근력이 내가 진짜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5kg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10kg 이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kg부터 시작해서 뭐 15kg, 20kg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거 저희 레그 프레스를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는 시티드 레그 프레스라 해서 핀머신으로 진행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파워 레그 프레스처럼 무게를 원판으로 꽂는 형식의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얘는 쉽게 생각하면 스쿼트를 좀 누워서 한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하체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헬스장을 여러 군데 다녀봐도 이 머신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파워 레그 프레스는 헬스장마다 무조건 있는데, 만약 헬스장 갔는데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나오시면 돼요. 다른 헬스장 등록하세요. 네. 먼저 등받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고관절을 많이 쓸 거다 그러면은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하체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낮춰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거는 위치가 위에 달려있는 것을 사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칸 아래쪽에다가 걸어서 내가 발바닥이 일단 발판에 닿고, 그리고 무릎이 어느 정도 구부러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세팅을 먼저 해주면 좋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팅을 할 거냐면, 너무 위쪽에 두기보다는 조금 더 낮춰볼까요? 발판 중간쯤에 올려놓는 게 좋고요. 발판을 위로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체 전체를 다 타겟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 정도 높이에 세팅을 해주시고, 발은 스쿼트랑 동일하게 골반 넓이 살짝 더 열어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이랑 발끝이랑 항상 똑같이 맞춰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은 항상 발끝 방향을 맞춰놓고 그대로 이제 밀면서 손잡이를 풀어줍니다. 안전바를 풀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손잡이가 보통은 2개예요. 안전바를 조정하는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밑에 운동할 때 잡는 손잡이가 있는데 운동할 때 잡는 손잡이는 항상 살짝 당기고 있으면 좋습니다. 당기게 되면 당연히 몸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패드에 몸이 좀 더 밀착이 많이 됩니다.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완전 밀착시켜 놓고 그대로 무릎을 열면서 내려갔다가 발판에 밀어줍니다. 그렇죠. 이때 여기서 무릎이 지금처럼 다 펴지지 않게 하나, 그렇죠. 둘, 셋. 다 끝나면은 손잡이를 안쪽으로 걸면서 내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안전바가 잘 걸리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스쿼트랑 동일하게 주의사항이 우리 3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다 펴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무게를 무릎으로 받아요. 근데 지금 무게가 없어서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무게를 많이 꽂은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이 상태로 버티다가 무릎이 반대로 접히는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무릎을 다 피지 않는 거.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발바닥이 발판에서 뜨지 않게. 횟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개. 20개. 20개씩 하면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다른 거랑 다르게 이제 원판을 꽂는 형식이다 보니까 빈봉도 생각보다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낀 상태. 만약에 빈봉을 꼈을 때 좀 뭔가 무겁고 20개 했을 때 좀 벅차다. 그러면 빈봉을 해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다 그러면은 원판 5kg나 2.5kg짜리 끼면서 차근차근 나한테 맞는 무게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판 끼우실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요 봉에 끼우시면 되는데 이 원판이 뭐 10kg, 뭐 작게는 5kg. 네? 손바닥이. 이거 잡으시면 안 돼요. 양손 다르네. 아무튼 원판 끼우실 때 뭐 가벼운 뭐 2.5kg, 5kg도 끼우시겠지만 10kg, 20kg 끼우실 때 너무 무거우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초보자분들 20kg 원판 들기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헬스장에서 원판 떨어뜨리는 사고도 많기 때문에 너무 무겁다 하면은 트레이너 쌤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좀 조심히 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 쓰고 나서 항상 정리 웬만하면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거 원판 정리하다가 언젠가 집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20kg 막 3개씩 끼워져 있으면 양쪽으로 6개를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 유산소 첫 번째로 스탠미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타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가 되게 높아요. 내가 오늘 유산소를 타야겠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계단 타시면 됩니다. 계단. 일단 여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 발판이 다 있어요. 이거를 밟고 그대로 발을 올려주는데 대부분 시작할 때 계단 하나에 두 발이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좀 시작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한 발은 위로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놓고 손잡이의 시작 버튼이랑 속도를 올리는 게 있고요. 예를 들게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데 속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는 한 3 정도를 많이 추천드려요. 일단 처음에는 이걸 적응한다는 느낌으로 3으로 타면 좋고요. 타는 게 적응이 됐다면은 저는 5에서 6 정도로 계단 살짝 빠르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데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엉덩이 살짝 펴고 상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타면 뭔가 엉덩이 근육을 좀 더 쓰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계단하면서도 좀 더 둔근해 엉덩이에 힘을 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계단 탈 때 제일 많이 안 좋은 자세는 뒤꿈치가 뜨는 거예요. 우리 발끝으로 타는 거. 무릎에 힘을 많이 쓰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발판에 다 닿게끔 세팅을 해주면 좋고요. 지금처럼 허리를 핀 상태에서 타면은 좋은데 가끔 이제 핸드폰 하거나 그럴 때 허리를 말아놓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타는 것보다는 최대한 상체를 세워놓고 타면 좋고요. 다 끝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완전히 꺼져요. 내려가실 때도 보조 계단 밟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면 생각보다 높아서 훅 내려오게 되거든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헬스장에 처음 왔는데 이거 몇 분 타야 돼요? 처음엔 5분에서 10분만. 처음엔 5분, 10분 타다가 내가 요번 주는 10분 타고 다음 주는 12분, 14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나가면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레벨 3에서 4 정도로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처음에 딱 타고 그쵸. 점점 뭐 속도도 올리고 그러니까 시간도 늘리고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시간을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조금씩 2분, 1분 이런 식으로 늘려도 돼요. 그러면 유산소는 천국이를 하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해야 되나요? 얘로 내가 30분을 탄다. 그러면 얘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얘가 10분밖에 못 탄다. 그러면 너무 적으니까 유산소 러닝머신을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5분 했으니까 러닝머신까지 해봅시다. 일단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스타트 버튼이 있겠죠.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평지를 걷는 러닝머신 할 때는 속도를 좀 올려서 해요. 평지를 걸을 때는 평상시 걸음걸이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걸어주면 좋은데요. 지금 저는 5.7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경사도를 올릴 거다. 그러면 속도를 오히려 줄입니다. 줄인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주는데 대신 경사도를 많이 올려줘요. 이게 최대의 각도입니다. 16. 최대 각도까지 올려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세팅해준 속도는 3이에요. 인클라인 16에 속도 3. 3G에서 속도 6.05로 타는 거랑 클라인 16에서 속도 3으로 타는 거랑 뭘 더 추천하십니까? 저는 인클라인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기분은 인클라인이 없는 게 더 좋네요. 팔이 기신 분들은 TV를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잡고 타요. 그냥 일반적인 체형이다 그러면은 여기 손잡이가 앞에 있겠죠? 앞쪽을 잡은 상태에서 타주면 좋습니다. 유산소 같은 경우는 40분 이상을 타는 게 좋아요. 40분에서 뭐 길면 1시간까지 타면 좋고요. 계단 아까 10분 탔으니까 이게 30분 타서 총 40분 채워주고, 얘는 크게 주의사항이라고 할 게 각도 올라갔을 때 손잡이 꽉 잡는 거.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누적된 거 아깝다고 잠깐 화장실 가시거나 물 들어가실 때 절대 이거 켜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3km를 해놓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끄면 속도가 사라지니까 퍼즈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은 시간도 같이 멈춥니다. 다시 시작하면 네 하면은 그 시간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꼭 정지를 시키고 러닝머신에서 떠나셔야지,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분이 꺼져 있는 줄 알고 올라탔다가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완전 생 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하루 루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루 루틴 영상을 쭉 해보시다가 웨이트에 흥미가 생겼다, 아니면 좀 PT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워보셔도 좋고요. 요즘 유튜브에 뭐 분할 운동 같은 루틴 정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따라 하시면서 운동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효연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지 한번 남겨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촬영해서 많이 떨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제 인스타그램 DM을 주시거나 제가 일하는 헬스장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연쌤 인스타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많이 DM 주시고 오늘 촬영 협조해주신 레츠핏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 안녕.